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예제는 이제 어코디언 만드실 거예요. 어코디언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뭐 자주 묻는 질문들 빼놓을 수 없는 퍼블리싱 이제 예제인 거죠. 뭐 예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코디언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드시면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만들 건 넷플릭스 사이트에 있는 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요 자주 묻는 질문들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밀리의 서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두 번째 영상에서 하게 될 건데, 이 밀리의 서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방금 보신 넷플릭스랑 같긴 하지만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타이틀하고 요 콘텐츠가 같이 묶여있는 디자인 형태이기 때문에 HTML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HTML이 다른 만큼 jQuery로 이제 선택하는 부분도 조금 밀리의 서재 같은 어코디언이 조금 더 복잡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번에 만들 거는 이제 요 넷플릭스 자주 묻는 질문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 X 플러스가 X가 되는 요 분리드 아이콘은 before after, XE 아이콘의 before after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넷플릭스 어코디언 만들 때 HTML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style.css 그리고 custom.js, jQuery가 이 안에 들어갈 거죠. 자, 그러면 CSS 링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Query CDN 연결해 주세요. 자, jQuery CDN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custom.js라는 거, 우리가 jQuery 넣을 custom.js, 물론 jQuery가 뭐 많지 않아서 문서 내에다 문서 내에다 적으면 되지만, 이제 외부 jQuery 파일을 연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custom 스크립트 src 한 다음에 custom.js, 자,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jQuery CDN보다 우리가 만드는 jQuery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위에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CSS는 저는 노토산스 연결했고요. 그리고 XE 아이콘 사용할 거라 XE 아이콘 CDN 연결했고요. 그리고 패딩이나 보더를 포함시키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전체 선택자에다 줬고요. 그리고 바디 기본 서식 줬고요. 그 다음에 노토산스 했어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뭐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갈 거니까 뭐 이렇게 기본 서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석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HTML 구조 먼저 만들게요. 자, HTML 구조에서 섹션인데 FAQ라는 이름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FAQ inner라는 div 하나 줄게요. 그 다음에 h1 태그, 그 다음에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코디언이라는 이름의 div. 자, 그러면 이제 어코디언이라는 이름의 div. 자,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하고 콘텐츠가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이틀이고요,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요 세트가 밑에 6세트가 이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요소, 이제 타이틀하고 콘텐츠가 같은 디자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 콘텐츠, 타이틀 콘텐츠, 타이틀 콘텐츠,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HTML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div, 그리고 콘텐츠라는 이름의 div, 요렇게 돼 있는 세트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죠. 시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뉴스레터 받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뉴스레터라는 이름을 줄게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코디언 내에 있을 필요가 없이 요 밖에다가 뉴스레터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레터라고 되어 있는 거에 p 태그 줄게요. 시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메일 주소, input type 텍스트, 그리고 버튼, 이거를 인풋인데 타입이, 자, 인풋인데 타입이 텍스트, 그 다음에 요렇게 버튼, 요런 식으로 낱개로 2개 이상 가로 배치되어 있는 걸 낱개로 놔주시는 건 좋지 않고요. 왜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이렇게 가로 배치도 할 거지만 플렉스로도 가로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인풋 타입 텍스트와 버튼을 감싸고 있는 이 div 하나, 부모 요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입력이라고 한 건 placeholder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블리드 아이콘 역시 우리가 before after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HTML 우리가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 텍스트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 콘텐트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넣고 나서 다음 순서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도 영상을 멈추고 HTML 텍스트 내용들 다 넣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제 CSS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 부분에선 CSS가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CSS 할 건데 제일 먼저 선택자 먼저 정리할게요. FAQ, 그리고 FAQ 이너. 자, 그리고 FAQ 이너 밑에 H1 태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어코디언이 있죠. 그리고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학생들 질문이, 자, 이렇게 타이틀, 콘텐트로 다이렉트로 클래스 네임을 CSS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부모 요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본인 제작자의 어떤 성향이나 뭐 취향이니까.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 어코디언 밑에 콘텐트로 갈게요. 이유는 타이틀이나 콘텐트라는 클래스 네임 자체가 워낙 범용으로 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어코디언 하나만 만들지만 이 안에 CSS 선택자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충돌 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이 부분에서 어코디언 타이틀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선택자를 하셨다라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른 거하고 중복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HTML 자체에서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하셨다면 이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FAQ 섹션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전체적으로 바디에다가 블랙 줬고요. 자, 그리고 FAQ라는 데에 이제 하이트는 100VH에서 강제로 하이트 높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FAQ 이너는 위드스를 한 700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이렇게 주고요. 자, 그러면 H1 태그 같은 경우에 그냥 폰트 사이즈 정도 조절하면 되겠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한 50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저는 한 500 정도, 세미 볼드 정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코디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사실 어코디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 말고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폰트 사이즈 전체적으로 한 26픽셀 정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 사항에서 이 어코디언 타이틀, 어코디언 콘텐트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어코디언 타이틀하고 콘텐트가 보시면은 배경색이라든지 패딩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연결 선택자 통해서 공통적인 건 여기에다 정리할게요.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 어코디언 밑에 콘텐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공통적인 건 넣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는 303030. 자, 요런 정도 넣어줬고요. 콘텐트가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
패딩 줘서 조금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패딩을 한 10픽셀, 상하는 10픽셀, 좌우는 한 15픽셀 정도 줬어요.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코디언 타이틀하고 어코디언 콘텐트에서 마진 버텀으로 조금 띄워줘야 되겠죠? 마진 버텀 7픽셀, 그리고 얘도 마진 버텀 7픽셀. 자, 요런 정도 주면 되겠죠? 이거 역시 공통적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모양들 나왔죠? 그리고 이 타이틀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손가락 나와야 되니까 커서 포인터. 이렇게 손가락 나온 부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CSS에서 할 부분은 어코디언 콘텐트가 처음에는 안 보여야 되죠. 디스플레이 none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뉴스레터 부분은 다 만들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코디언 콘텐트를 안 보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jQuery를 해주시면 돼요. 자,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여러 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텐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이걸 이제 HTML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헤드 읽고 그 다음에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jQuery 파일이 반드시 우리가 만드는 이 커스텀 JS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 한 줄 바뀐 거지만 브라우저가 이렇게 해서 얘를 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커스텀 JS 파일은 이 jQuery 파일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jQuery 구문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타이틀 이 부분은 치지 마시고요. 자,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로 하고 있죠. 자,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 자, 그리고 이걸 클릭했을 때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이 jQuery 구문은 브라우저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HTML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아직 읽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얘가 벌써 실행돼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document ready, 곧 HTML의 바디 내용을 모두 읽어온 다음에 이걸 실행해 라는 걸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달러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이렇게 하고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의미는 뭐냐면 document ready예요. 곧 HTML이 브라우저가 이렇게 이 문서를 읽어 내려갈 때 이 바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기 전에 이걸 실행하지 마. 곧 읽은 다음에 실행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펑션 document ready를 쓰지 않으려면은 요 custom JS 파일이 이렇게 바디 마감 태그 위에 있다라면 이렇게 하셔도 정상 작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HTML을 읽어 내려갈 때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기 전에 이걸 만날 수가 없잖아요. 곧 바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온 다음에 이 커스텀 JS를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도큐먼트 레디를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보기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달러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document ready라고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달러 하시고 뭘 누를 거냐면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이라는 걸 눌렀을 때 클릭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자, 그러면 어코디언 타이틀을 눌렀을 때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코디언 타이틀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어코디언 밑에 콘텐트라는 애를 show, 보이게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눌러볼게요. 자, 다 보이죠? 그런데
6개 중에서 어코디언 타이틀이 6개 중에서 유저가 뭘 누를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은 뭘 눌러도 다 펼쳐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달러 한 다음에 어코디언 타이틀 6개 중에서 유저가 뭘 누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this라고 하시면 6개 중에서 유저가 누른 것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자, this를 기준으로,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걸 눌렀다고 칠게요. 이걸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눌렀으면 요거의 next 다음에 있는 애만 오픈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next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자, next 안에는 써줄 게 없죠. 당연히 타이틀 다음에 있는 애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show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누르는 거 밑에 바로 next 돼 있는 애만 오픈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도 이제 어코디언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자, 그러면 hide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how랑 hide를 함께 갖고 있는 게 토글이라는 메서드죠. 자, 그러면 눌러볼게요. 열리죠? 그 다음에 또 눌러볼게요. 닫히죠? 누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토글은 show hide, 그러니까 뿅 하고 보이고 뿅 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토글, fade 토글이라는 것도 있죠. 자, fade 토글은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고. 자, 그런데 FAQ에선 fade 토글은 좀 안 맞죠?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과 슬라이드 업을 함께 갖고 있는 슬라이드 토글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토글이 됐죠. 자,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이제 어코디언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 번 눌렀을 때 이렇게 해서 유저가 누른 슬라이드 토글이 Q로 기억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토글 앞에 스탑이라는 Q를 멈추게 하는 메서드까지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 번 눌러도 한 번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how hide를 2개 품고 있는 토글 같은 경우에 넣어줄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형태, 슬라이드 토글이나 페이드 토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앞에 이렇게 스탑이라는 메서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넷플릭스 이 사이트 보면 눌렀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하면 첫 번째 게 오픈되어 있다가 두 번째 거를 눌렀을 때 오픈되어 있는 애는 닫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타이틀 6개 중에서 눌린 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눌린 애를 기준으로 시블링스, 형제 요소. 자, 형제 요소가 눌린 애를 기준으로, 자, 이거를 눌렀다고 칠게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 요소는 콘텐트도 있고 타이틀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코디언 밑에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애를 이제 사라지게 할 거니까 슬라이드 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눌러보면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눌렀다가 가만히 있는데 다시 접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순서가 위아래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타이틀을 눌렀을 때 다음에 있는 애를 슬라이드 톡을 보이려고 하는데 바로 밑에서 접으라고 하니까 열릴래다가 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반드시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열려있던 게 있다라면 얘로 인해서 접히면서 눌린 애만 오픈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넷플릭스 사이트에 있는 어코디언. 자, 공식 사이트에 있는 거 보면 이 슬라이딩이 좀 어색하잖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토글에서 슬라이드 토글, 페이드 토글, 뭐 슬라이드, 페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패스트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빨라지죠? 그리고 슬로우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더 느려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숫자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아주 천천히 열리겠다 하면은 여기에 1000이라고 적어주면 1초예요. 밀리세컨드 단위니까. 자, 눌러볼게요.
너무 느리죠? 그래서 난 좀 빨리 할 거야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면 100이니까 0.1초죠? 엄청 빨리 열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적당한 게 요런 정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jQuery가 가장 적절한 속도를 기본 세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여기에 fast, slow, 그 다음에 밀리세컨을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느리게 열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 300 정도. 그러면 0.3초 동안 열리는 거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보신 게 이제 FAQ 넷플릭스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현재 넷플릭스 사이트에서는 제가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이 6개 중에서 펼쳐져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거라든지 어떤 특정한 것만 미리 펼쳐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 할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EQ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미리 오픈해 놓을 수도 있어요. 자, 달러 하신 다음에 어코디언 밑에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죠. 그 중에 어코디언 콘텐트가 6개 있잖아요. 그럼 6개를 선택할 때는 EQ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EQ라는 메서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EQ라는 메서드는 이제 0부터 이제 1이 시작되는 거예요. 0, 1, 2, 3, 4, 5까지. 자, 그래서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는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EQ0이라고 하면 요 첫 번째 있는 요 콘텐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를 show, 열려있는 상태로 하겠다는 거죠.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멤버십을 먼저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얘부터 일단 오픈해 놓겠다라면 얘가 1, 2, 3, 4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0, 1, 2, 3이니까 3을 넣어주시면 얘가 오픈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제일 처음에 있는 애를 보통 오픈해 놓죠. 자, 그래서 뉴스레터 전까지 자주 묻는 질문들 이렇게 다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완성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체크돼 있을 때 이 타이틀의 색상도 사실은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CSS에서 미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거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갔을 때 이 타이틀의 색깔을 어떻게 할 거야를 CSS에서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어코디언 밑에 이렇게 타이틀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갔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일단은 보기 좋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크림슨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수동으로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jQuery에서 이제 클래스를 제어하는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toggle 클래스로 이걸 자동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jQuery 오신 다음에, 자, 물론 이거 다 이 타이틀을 누르는 순간 다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눌리네, this, 여기에다가 타이틀에다가 add 클래스 active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눌렀을 때 active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 취향입니다. 타이틀에 이렇게 넣는 거. 자, 그러면 한 번 누르면 들어가고 한 번 누르면 빠지게 해줄 거니까 add 클래스가 아니라 add와 remove를 함께 갖고 있는 toggle 클래스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누를게요. 자, 한 번 누를게요. 들어가죠. 또 한 번 누를게요. 빠지죠. 한 번 누를게요. 들어가고 빠지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게 오픈됐으니까 첫 번째 있는 애는 아무래도 여기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처음에 디폴트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눌러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콘텐트가 기존에 열려있던 애가 접히게 하는 것처럼 얘도 기존에 타이틀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다면 다른 것을 눌렀을 때 이 색깔이 빠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 눌린 애를 기준으로 이제 색깔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눌린 애를 기준으로 형제 요소 중에 시블링스 중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는. 그러면 remove 클래스 액티브 해주시면은 되겠죠. 자, 제가 새로 고침하고 볼게요.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액티브라고 들어있는 게 무조건 하고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왜냐면 눌린 거를 기준으로, 타이틀을 기준으로 시블링스 형제 요소는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콘텐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시죠. 자, 뭐 작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코디언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코디언 액티브 됐을 때 색깔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안 부담스러운 색깔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요거잖아요. 요 블리드 아이콘, 요 플러스라는 애가 X로 되는 거죠. 자, 근데 폰트하우스 하면 이렇게 예쁜 플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XE 아이콘으로 오셔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플러스 예쁜 애가 있어요. 자, 플러스, 저는 이 플러스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XE 아이콘 넣을 때는 요거 클래스 네임이죠.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포 애프터로 저걸 꼭 넣지 않으셔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I 태그 하시고 이 안에 클래스 한 다음에 이걸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위치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이 있고요. 타이틀. 그리고 요 밑에 I라는 태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플로트 라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마진 탑을 한 5픽셀 정도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HTML을 넣게 되면 타이틀 안에 모든 이 I 태그를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HTML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포 애프터로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폰트 아이콘을 비포 애프터로 넣을 때는 일단은 아이콘을 선택해서 넣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사를 해주세요. 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I 태그가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 오른쪽을 보고 있는 화살표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 비포가 있잖아요. 비포를 누르면 여기에 유니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가 필요한 거죠. 자, 복사했어요. 자, 그러면 저 유니코드가 필요한 걸 우리가 복사했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HTML로 넣으셔도 되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자, 그러면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이잖아요. 자,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의 비포, 애프터 뭘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뒤쪽에 있으니까 애프터로 쓸게요. 자, 애프터 한 다음에 콘텐트라고 하시고 요 안에 유니코드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가 다 들어갔는데 네모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폰트 패밀리에서 XE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들어갔죠? 그럼 아까처럼 이거를 뭐 포지션 렐러티브,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뭐 좌표를 잡으셔도 되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플로트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마진 탑을 한 5픽셀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눌렀을 때 현재 상태는 이렇게 플러스 상태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 볼게요. 눌리면은 얘가 로테이트 45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액티브가 됐을 때 어코디언 밑에 타이틀이 액티브가 됐을 때 애프터의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면 트랜스폼 로테이트 45 D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건 이 jQuery에서 됐으니까 이제 눌러볼게요. 자, 완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런 데다가 트랜지션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제가 트랜지션 한번 줘볼까요? 트랜지션 0.35S. 자, 이렇게 주시면 얘가 역시 돌 때 스르륵 하고 이렇게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리드 아이콘 넣으실 때 이렇게 I 태그로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가상 클래스 비포 애프터로 유니코드 찾아서 넣으면 HTML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넣어주지 않아도 한 방에 다 모두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넷플릭스 FAQ 만드는데 넷플릭스 현재 FAQ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나이스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코디언 파트는 끝났으니까 이제 뉴스레터 파트 할게요. 자, 뉴스레터라는 애가 있고요. 뉴스레터 밑에 P는 뭐 딱히 해줄 게 없을 것 같은데 뉴스레터 밑에 P 일단 선택자 정리 먼저 할게요. 그리고 뉴스레터 밑에 DIV가 있고요. 뉴스레터 밑에 DIV 밑에 자 인풋인데 타입이 텍스트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v 인풋 뉴스레터 밑에 div 밑에 버튼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코디언보다 너비를 조금 작게 가져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위드스를 한 90%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로 이렇게 중앙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 탑을 한 30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마진 오토랑 마진 탑 순서 바뀌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했으면 됐고요. 그리고 P 태그는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 그러면 이제 P 태그는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는 한 20픽셀 정도. 자, 이렇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레터 밑에 div는 당장은 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맞게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뉴스레터 밑에 이 인풋 타입 텍스트하고 뉴스레터 밑에 div 버튼 이게 아무래도 공통적인 애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공통적인 애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공통적인 디자인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제 되는 거는 보더를 안 쓸 거고요. 보더 넌, 그 다음에 아웃라인, 클릭했을 때 나오는 아웃라인도 안 쓸 거고요. 요렇게 해주면은 두 번 안 해줘도 되죠. 그리고 하이트는 60픽셀,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얼라인. 자, 지금 요 인풋 타입 텍스트, 이제 인풋 타입 이메일인데, 자, 인풋 타입 이메일입니다. 제가 어쩐지 디자인이 안 먹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아래가 살짝 틀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는 인풋 타입 텍스트고 인풋 타입 이메일이고 하나는 이제 버튼이기 때문에 이제 버티컬 얼라인에서 미들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해줄 부분은 이제 폰트 사이즈는 한 20픽셀. 폰트 사이즈 20픽셀. 자, 근데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 20픽셀은 공통적이니까 요 뉴스레터에다가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레터에다가 일단 뉴스레터 주시고요. 여기다 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줘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각각의 이제 색깔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 조정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 밑에 div 밑에 버튼 저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이제 레드 계열로 이렇게 하나 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커서 포인터라고 해서 손가락 나오게 커서 포인터. 그럼 이렇게 손가락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될 거는 현재 여러분 이제 요 뉴스레터가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 안에 이메일 주소하고 시작하기를 정확하게 배분해가지고 딱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플렉스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요 인풋 타입 이메일의 위드스를 제가 70%를 줄게요. 자, 그리고 뉴스레터 밑에 버튼을 위드스를 30%를 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왜 못 올라가냐면 요렇게 오른쪽에 한 5픽셀 정도의 마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진을 네거티브 마진으로 해서 마진 라이트를 마이너스 한 5픽셀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죠. 자, 그럼 기존 방식으로 배치했던 거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자, 주석 처리. 자, 그러면 이제 플렉스를 사용할 때는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가 이 div 부모 요소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플렉스를 준다라는 건 플렉스를 준 거 밑에 있는 자식 요소는 마진이 없는 깨끗한 인라인 블록이 되는 거죠. 플로트 레프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드스를 이렇게 줬는데 저는 플렉스 3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얘는 플렉스 1이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렉스 3이라는 거는 3하고 1 더하니까 4분의 3을 가져가고 이제 버튼은 4분의 1 가져가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분리드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 애프터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XE 아이콘 가신 다음에 요 분리드 아이콘이 요렇게 있죠. 요 놈을 쓰면 되겠네요. 자, 이거 역시 복사하신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I 태그로 해서 클래스 요렇게 넣어 주셔야지 요거 개발자 도구에서 저거의 유니코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검사하시면은 자, 버튼 밑에 I 태그 있죠. before. 그러면 이게 유니코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니코드잖아요. 자, 복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니코드 알았으니까 I 태그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요 버튼에 자, 뉴스레터 밑에 div 밑에 버튼에 애프터. 자, 여러분 이제 before 애프터는 이 인풋이라는 태그 자체는 before 애프터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버튼은 before 애프터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튼이라는 태그가 HTML5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자, 폼 요소는 대부분 before 애프터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버튼, 라벨 이 두 가지는 before 애프터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버튼에다가 이렇게 before 애프터 줬고요. 자, 그리고 똑같죠? 자, 우리가 어디 있죠? 요거. 자, 폰트 패밀리 XE 아이콘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넣는 순간에 저기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제가 커지겠죠. 자, 그리고 vertical align middle. 자,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자, 보시면은 폰트 사이즈를 안 넣었을 때는 알맞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저걸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폰트 사이즈를 예를 들어 방금처럼 30픽셀 했잖아요. 자, 그러면 틀어지잖아요. 저거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vertical align middle 해주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완벽하게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vertical align middle보다는 transform translate Y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Y라고 한 다음에 2픽셀 정도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2픽셀. 자, 근데 지금 아무리 5픽셀, 100픽셀 이렇게 줘도 움직이지 않죠. 자, 이게 중요한 건데 before 애프터는 인라인 요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먹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before 애프터가 블록 또는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니까 이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가 먹는 거잖아요. 자,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줘야 되겠네요. 한 4픽셀 정도.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넷플릭스 자주 묻는 질문들 뉴스레터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어코디언 지금 이 부분 그리고 뉴스레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실무에서 웹사이트 만들 때 어코디언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